그 짜장면 시켜 먹는 기념으로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는 게 지금 37만 명에 5명 남았네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40명 모자랄 때 넘어간 줄 알았더니 5명 남았네요. 네. 예. 자, 윤석열 사퇴 기념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그 출근하면서 나 사표 내려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출근이 2시야, 2시. 사실은 대구 내려가서 전날 술을 엄청 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을 손쉬하고 나면 검사들 특성대로는 하면 술을 왕창 마시고 항상 그 다음 날은 반차를 쓰고 그리고 오후에 출근하는 요거 난 징계감이라고 생각해. 술 처먹고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지막 날이라도. 그러게요. 보통 반차까지 쓰면서 보통 오전에 나오시지 일찍 오후에 반차 쓰고 끝까지 본인의 챙겨 드실 건 다 챙겨 드시고 사퇴 뭐 반개탕도 아니고 네, 사퇴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직 생활을 군 생활 26개월밖에 안 해봤는데 그 26개월 동안 한 번도 반차를 쓴 적이 아니, 없습니다. 어떻게 26개월밖에 안 했어요? 저희 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 아이, 공직 생활 더 길게 하셨나요? 나 때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나 때는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공직 생활 26개월 동안 한 번도 반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러네. 아니 쓰셨어요 반차? 사병이 어떻게 반차를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렇게 해서 뭐 헌법 정신과 법치 파괴다 이렇게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따가 우리가 그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드는 것은 반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한테 수사권을 띄어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 이런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검찰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문 대통령이 이제 2시에 윤석열이 그렇게 한 50몇 초? 사의를 표명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그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그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할까? 아니면은 뭐 신현수처럼 뭐 뭔가 이렇게 달래는 모양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즉각 반영하면서 바로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하는 김진국 민정수석이죠. 근데 그 김진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그 자리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수인계를 해주더라고요. 발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좀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지금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지금 통과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윤석열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은 그 사법부에 그 가처분 신청이 지금 인용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징계안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그 규정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사표를 그 2달 이제 미뤄서 오늘부터 2달 미뤄서 2달 후에 사표를 수리한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정책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거리가 그 기술적으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도 맞고 그 검찰 개혁에도 맞다라고 청와대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본인이 지금 그 징계안을 이제 철회하는 쪽으로 아마 절차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의 표명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공직자 같으면은 정식적으로 대통령한테 그 뜻을 전한 뒤에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출근하면서 1분도 안 되는 성의도 더럽게 없이 사의를 쉽게 표현하면 사의를 표명하려고 나왔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거고요. 임명권자의 뜻이 보통 그렇잖아요. 좋게 나갈 때는 서로 간에 그 뜻이 다 타진된 뒤에 완성된 형태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는 끝까지 양아치스러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저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일단 놀랍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수용한 부분도 많이 놀랍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수용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소위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바로 받아들인 것은 한편으로는 너도 한번 광야에 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얼마나 이 정치가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사도 좀 있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즉각 수용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마.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 일고의 가치도 네. 없다. 이렇게 혼내는 의미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치적 표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윤석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어쨌건 간에 뭐 규정, 뭐 징계 규정을 떠나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마.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엔 청와대는 그 언제든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사표를 그 제출할 사의를 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다각적으로 안을 검토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표를 수리한 그 사의를 표명한 순간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또 조직 관리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렇죠. 참모들이 그 임무를 방기한 거죠. 이미 윤석열이 막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미 사표 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다 연구를 해봤을 거예요. 여기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뭐 사표 수용이 수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윤석열은 오늘부로 검찰총장직이 끝난 거죠. 나머지는 분석의 나름이겠지만 어쨌건 간에 청와대가 즉각 수용이란 말이 나는 오히려 윤석열이 사의 표명한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하더라고요. 즉각 수용. 너랑은 더 이상 검찰 같이 못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 뭐 여담이지만 김진국 수석이 임명된 부분도 딱 같은 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김진국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바로 법무비서관이었던 바로 그런 분이고요. 제가 그 김진국 수석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대충 알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현수 때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쓰긴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래 기조대로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걸로 그쪽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신현수 수석이 줬던 임무는 지금 그 윤석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윤석열 임기까지 윤석열을 통제할지의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하고 박광계 장관 사이에 뭐 갈등도 불거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민정수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검찰 출신을 썼는데 신현수 수석만 검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대학 뭐 2년 선배 이런 개인적인 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뭐 알고 지냈다. 그리고 이런 설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소개한 게 신현수 수석이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한 게 뭐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 신현수 수석이 그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용도 뭐 없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오늘 모습은 그래도 신현수 수석은 윤석열스럽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후임 민정수석을 소개하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신현수가 문 대통령이 나름 신임했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러나는 느낌이고요. 어쨌건 윤석열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회는 사실 아픈 부분이죠. 우리들 그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을 그렇게 지지하고 좋은 수사 해달라고 밀었을 때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은 못 느낄 수도 있고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잘해달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임명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과도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윤석열 자체가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일반 언론만 봤던 사람들이랑 다르게 윤석열이 요즘에 하고 있는 말들은 사실은 다 반사시켜도 될 만한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오늘 나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핵심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뭐냐면은 그 조국 장관 페북 중에 그거 말고요. 아까 제가 나중에 드렸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이 쓴 건 아니고 어떤 글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 내용을 대충 보면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그쵸? 이저 독재 정권한테는 하염없이 고개를 조아리던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그러니까 민주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이 전략으로도 이라고 할 수 있다. 야바이 전략. 윤석열이 지금 야바이 전략을 쓰는 거죠.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의 약하고 약한 자의 강한 강약 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이렇게 오늘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그동안 해온 게 뭐 진짜 뭐 김한중 눈속이 자체, 그러니까 눈속임을 제가 대놓고 속이는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요. 야바이는 그래도 손기술이라도 좋지만 윤석열은 손기술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본인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중적인 행동을 좀 해온 것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모르실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속으로 되게 진짜 알던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윤석열이 정치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공직자가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 엇나가 버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의 짐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미움이 쌓인 사람. 자기 임명권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행위로 끝까지 저렇게 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앞날이 평탄치 않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사실 뻔히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 당연한 말인데 왜 잘못됐지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는데 조국 장관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내버려두면 그때는 그냥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다. 이런 지적을 정확히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이거 저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본인을 좀 지키려면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장모나 이런 부분을 좀 지키려면 검찰 권력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짐에 딱 내버리고 나가는 것이 조금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깊게 네. 한번 해보시자고. 예. 즐거운 근데 저는 말이에요, 아주. 윤석열 보면서요, 특히 이렇게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장, 예를 들면 국정원장,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실은 그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적 이익이란 게 뭐냐면 그 윤석열 개인도 있지만 검사들의 퇴직 후 자기들의 그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혈안이 돼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밑에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밥그릇이 줄어든다, 우리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기소 독점이고 기소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직 검사들과 그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연계돼서 그걸 통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검찰의 자기들의 밥그릇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뜻, 맞습니다. 검찰 개혁의 의지를 그러니까 장은 밑에 있는 그 혈기 있는 검사들이, 조직원들이 막 준동해도 좀 어느 정도 억누르고 서로 조율하고 이런 좀 조화로운 조직을 그러니까 통제하는 기관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나서서 밑에 검사들을 들쑤시고,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야, 내가 조포로서 힘이 이렇게 세, 너 봤지?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만 인정받으려고 너무 지금 그 노력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자, 윤석열 씨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과도한 업무를 벗어 헤치고 자연인으로 광야에 서서 삭풍을 한번 맞아보시길 기대하겠고요.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